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반장님. 네, 바이오 시장에서는 이제 흐름이 크게 꺾이면서 새 시대를 여는 순간이 있는데 특정 기술이 이제 단숨에 주류로 떠오르고 그리고 규제가 바뀌면서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이 좀 완벽히 바뀌는 그 시점. 지금 딱 바이오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ADC나 AI 신약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축이 겹치면서 누가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답이 점점 이제 앱스홀딩스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바이오 종속회사가 아니라 신약,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공급망 수혜라는 3단 엔진을 갖춘 새로운 레벨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인적 분할 이후에 명확하게 순수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꺼내 들었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ADC 항암 신약, FDA IND 제출이죠. AD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가 가장 앞다투어 개발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고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25% 이상으로 추정된 만큼 강력합니다. 이번 IND 제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문서 절차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이제 신약 중심 축이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AI 기반의 신약이라든가 단백질 설계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ADC에다가 이중 페이로드 기술 등 기존 제약사들이 좀 따라하기 어려운 멀티 플랫폼 개발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페이로드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ADC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 기술로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미 실제 개발 단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신규 ADC 임상 진입 그리고 2027년에 AI 신약 임상 진입 등 향후 이제 한 3년 동안은 아마 시장 모멘텀의 폭발기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가장 큰 안정판은 여전히 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인데 이미 이제 8종의 제품을 출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를 했고요. 올해 판매량이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될 정도로 성장이 좀 견고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직판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는 로열티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제한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단가와 마진 모두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적 개선 국면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캐시카우 역할은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 비용을 상쇄하는 안전판이 될 거고요. 홀딩스 전체의 이제 밸류레이션은 안정성을 부여할 거고 신약의 성장성과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성이 동시에 반영되는 독특한 구조로서 리레이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를 움직인 핵심 동력은 미국 생물보안법인데 미국 정부 공공기관이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법안이죠. 사실상 이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법안이 추진이 된다면은 이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좀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빈자리는 미국 진출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곧바로 반영되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가장 강한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령 이제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요. 미국 내 이제 산업계가 이미 중국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홀딩스 가치를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차익 매물은 한 차례 있었지만요. 주가는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드디어 상장 첫날에 시초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붙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단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고요. 주가는 급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요. 긴 흐름으로 정말로 100만 원 황제주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신약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성, 거기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라는 세 가지 대형 파도를 동시에 맡고 있는 드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삼성의 제약 플랜에서 제값을 좀 찾아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에피스홀딩스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고요. 주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100만 원 넘어 황제주 등극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좋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의 IPO라는 우주항공 쪽 모멘텀까지 붙어졌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행보는요, 사실 마치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점화 버튼을 대신 좀 눌러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민간이 처음으로 주도한 순간서부터 사실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이제 전략 전환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팰콘 9처럼 1단 부스터가 대기권에서 재진입을 하고 그리고 역추진해가지고 회수하는 방식인데, 개발 성공 시에는 발사 경제성은 완전히 좀 달라지죠. 기존에 이제 캐로신 대비 연소 효율이 높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 엔진이 핵심 기술로 꼽히고, 이는 향후에 한국형, 중형, 대형 위성 발사 경쟁력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차세대 발사체의 탑재 중량은 누리호 대비 3배나 증가가 되고, 달 탐차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 일정은 2030년 성능 검증선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31년에 달 궤도선, 그리고 32년에 달 착륙선, 거기다 35년에 회수 성공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좀 이미 제시를 했고요. 이 개발 속도는 자본력이나 운영 능력이나 국가적 지원이 삼일체로 결합돼야 좀 가능한 그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재사용 기술은 실패 한 번에 개발 기간이 조금 늦춰지는 고난이도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리호 사업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공정이나 시험 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국내 축적 기술을 기반으로 회수, 재진입, 열차폐 등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영역만 집중해서 실제 상용화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누리호 발사가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발사체 제작, 그리고 조립, 시험, 그리고다가 협력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체계 종합 기업이면서요.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허브가 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처럼 민간 기업이 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초기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주 발사체, 레이더, 위성체나 발사장 운영까지 독보적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국내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랜드스페이스나 스페이스 파이어니어 등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도를 같이 내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제 검증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정부나 군, 민간의 이제 우주 수요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의 발사체라던가 위성 조달 구조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넘어갈수록 수혜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차세대 발사 사업 수주액은 9,500억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방산 중심의 기존 실적에다가 우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성장 인증 구조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부분은 올해 3분기만 해도 전년 대비 33%의 성장, 호주나 폴란드나 중동 중 해외 수출이 전례 없을 속도로 확산되면서 회사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국내 방산은요, 아직까지는 법적 이익률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무제한에 가깝다 보니까요, 해외 비중이 좀 확대가 돼야지 곧바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이 됩니다. 발사체, 엔진, 레이더, 항공, 그리고 지상 무기, 위성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기업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밸류레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좀 환경이 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다시금 100만 원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11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한 차례 등극을 했었는데 사실 큰 조정 없이 그냥 차익 매물을 잘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는 다시금 전고점 돌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만큼 100만 원 돌파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우주 기술은 한 번에 올라타면은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게임이죠. 누리호를 넘어서 재사용 발사체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민간 기업. 어떻게 보면은 방산의 견고한 실적과 그리고 글로벌 수출 모멘텀 체급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서 있고요. 오늘의 용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방산의 우주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과연 100만 원 선 언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이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